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사연을 쓰면서도 이렇게 제 사연을 어딘가에 제보할 만큼 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 속 시원하게 한풀이 좀 해보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 껍데기 멀쩡하다고 정신까지 멀쩡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못난 남자였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알맹이가 부실하니까 입만 열면 산통 깨는 소리를 해서 멀쩡해 보이지도 않았죠. 지금부터 찌질하고 못났던 제 전남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30에 결혼했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연상인 남자였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중고차 상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적성에 맞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죠. 그렇게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아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시모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모를 처음 봤을 때는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한테 기대며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시모가 장남이라고 남편을 챙기는 모습이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죠. 한 번은 시모가 남편을 챙기는 게 꼭 친정에 있는 아픈 남동생을 걱정하면서 챙기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친정에는 3살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불편하게 걷는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은 걷는 모습이 남들과는 조금 다를 뿐이었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은 남동생이 스스로 어려운 일상생활까지 모두 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셨답니다. 저보다 5살 어렸던 남동생이 처음 소아마비 판정을 받던 날 어머님은 집에서도 한동안 울기만 하셨어요. 다 자기 탓이라면서 가슴을 치고 우셨죠. 내 탓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내가 저렇게 만든 거야. 여보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아무도 잘못 없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늦둥이었던 귀한 남동생이 소아마비 판정을 받던 날 엄마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면서 괴로워하셨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막내를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생각했죠. 어릴 때라서 남동생이 불편하게 걷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는 다르게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걷는 남동생을 보면서 남동생이 조금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온 가족이 남동생을 케어하면서 지낼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남동생이 커갈수록 혼자 하려고 하는 게 많아질 때였어요. 한 번은 혼자서 문구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남동생이 가족들 몰래 혼자 외출했다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죠. 엄마는 남동생이 사라졌는데 한참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밖으로 달려나갔고 나가보니까 남동생은 온 몸이 땀에 젖은 채 누워있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쓰러져 혼자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었죠. 엄마가 달려가 남동생을 끌어안자 남동생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준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나도 혼자 해보고 싶었어. 하나씩 혼자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엄마는 그때 너무 놀라서 남동생한테 버럭 화까지 냈었다고 했었죠. 그때 저와 엄마는 혹시나 남동생이 나쁜 사람들 손에 괴롭힘이라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가슴 철렁했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가다꾼이라 집에는 늘 엄마와 저뿐이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자기가 평생 남동생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씩 혼자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셨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쉬웠던 일이 남동생은 적응하고 배워나가야 할 만큼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매일 쓰러지고 엎어져서 여기저기 까지는 남동생한테 연고를 발라주면 저녁마다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넘어져도 다시 도전할 줄만 알아도 참 대단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대로 주저앉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내일도 또 혼자 도전할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친 건 다 괜찮아질 거야. 늘 부모님의 관심은 남동생한테 쏠려 있었지만 저는 떼를 쓰거나 어리광을 부리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혼자서 잘 해내보려고 도전하는 남동생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다 크면서 엄마를 보고 배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일상생활에 하나씩 적응해 나갈 때마다 제가 해낸 것처럼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저와 남동생은 특별한 사이예요. 그렇게 엄마와 저의 도움과 남동생의 엄청난 의지까지 합쳐져서 어느덧 성인이 된 남동생은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다 해낼 만큼 잘 성장할 수 있었죠. 항상 엄마와 저는 남동생을 보면서 노심초사하던 마음도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끔씩 남동생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남동생이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온다면서 버스 정류장에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제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에이, 재수없어. 몸이 불편하면 집구석에 있어야지. 왜 밖에 돌아다녀서 좋았던 기분 다 망쳐? 당장 집에 가. 그러더니 그 술에 취한 아저씨는 남동생한테 껌종이까지 던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아저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정신이 아프면 집에서 약 먹고 쉬세요. 왜 멀쩡한 내 동생한테 화를 내요? 세상에 별 정신 나간 아저씨를 다 보겠네. 빨리 내 동생한테 사과해요. 뭐야? 남매가 쌍으로 미친 거야? 네, 미쳤어요. 미친 여자한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사과해요. 에이, 그래. 미안하게 됐다.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제가 우산을 휘두르면서 화를 내자 아저씨는 당황한 얼굴로 기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혹시 남동생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남동생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 누나, 방금 엄청 멋있었어.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나는 누나 덕분에 괜찮으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의젓한 얼굴로 저를 위로할 만큼 남동생이 컸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었죠.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한 제 동생을 보면서 괜한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이런 일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착한 동생이에요. 그리고 남동생이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발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엄마였죠. 늘 바빴던 아빠의 빈자리를 혼자 채워가면서 혼자 가정을 지킨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마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이 바로 제 시모였답니다. 남편이 어디 아팠냐고요? 아니요. 아주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죠. 제 눈에는 건강해 보이기까지 했던 남편이 뭐가 그렇게 애달도록 걱정이었을까 아직도 시모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동생이야말로 엄마 없이는 못하는 게 많았으니까 엄마가 24시간 걱정하고 더 해주려던 걸 이해하는데 시모는 조금 이상했어요. 이런 낌새를 결혼 전에는 몰랐냐고 되물으실 수 있겠지만 결혼 전부터 이상했다면 제가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굳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다니기도 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남동생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고 욕하던 사람들을 보고 커서 그런지 연애 시절 봉사를 다니는 남편이 달라 보였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왜 봉사를 가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죠. 내가 조그만 시간 내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오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오면 왠지 중요한 일 빼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자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하는 남편이 특별해 보이기까지 했었죠. 성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말에 굳이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우연히 같이 TV를 보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오는 광고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달라는 광고를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광고를 좀 보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열어서 200만 원을 후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긴 했는데 망설임 없는 태도에 놀라서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200만 원이나 기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200만 원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겠어. 나도 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키울 때 고생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꼭 돈 많이 벌면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 동생의 아픔까지도 전부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생은 참 생각처럼 사라지질 않더군요. 처음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죠.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시모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친손자를 너무 아끼기라도 했냐고요? 차라리 손자를 아꼈다면 저도 두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보면서 시모는 황당한 말을 했었죠. 다들 3살짜리 아이 보면 아시겠지만 엄마 손이 많이 갈 나이예요. 그런데 시댁에서 시모와 남편, 저 아들, 그리고 막내 아가씨까지 밥을 먹는데 시모가 아들만 챙기는 저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넌 어떻게 된 애가 네 아들밖에 몰라? 네 남편도 일주일 내내 일해서 힘들 텐데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
남편 밥도 주고 국도 다 줬는데 뭘 더 챙겨주라는 말씀이세요? 너 평소에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밥은 괜찮은지 국은 입맛에 맞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국이 싱거운지 짠지 너 남편한테 물어보기나 했어? 갑자기 제가 남편을 안 챙겼다면서 화를 내던 시모의 말에 황당했어요. 남편이 한두 살짜리 애도 아니고 제가 뭘 챙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국에 간이 잘 맞는지 물어보라는 시모의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아가씨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밥 먹던 숟가락까지 내려놓고 시모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큰오빠가 무슨 애야? 진짜 애가 옆에 있는데 새언니가 왜 큰오빠를 챙겨? 3살짜리 애 밥 먹이기도 힘든데. 애가 밥 안 먹겠다고 하면 밥을 뺏어버려야지. 저렇게 키우니까 애들 버릇만 나빠지는 거야. 그런 말을 엄마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오빠 30 넘어서 회사 출근할 때도 아침 안 먹겠다는 오빠 주먹밥까지 만들어가면서 입에 넣어줬잖아. 기집애가 밥상머리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시끄러. 네 오빠 저렇게 잘 컸으면 됐잖아. 아가씨가 시모를 보면서 한 소리 하자 시모는 시끄럽다면서 냅다 호통까지 쳤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아들이 울어버리니까 시모는 밥맛 떨어진다면서 일어나 버렸죠. 그 상황에도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싸우지 말라고 말만 하고 핸드폰만 보면서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때 아가씨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말했죠.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 뭐해? 이 상황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 오빠 보고 나온 말 같네. 뭐라는 거야? 너 괜히 집에서 엄마랑 싸우지 말고 어서 시집이나 가. 엄마가 오빠 사업할 때 돈 다 끌어서서 우리 집 돈 없는 거 몰라?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집에 사는 여자랑 누가 결혼해? 남편 사업은 시모가 가진 재산을 전부 끌어다 투자해서 시작할 수 있던 사업이었어요. 저도 이 사실을 결혼 준비하다가 알게 됐죠. 그래도 시모는 저희 결혼할 때 가전제품을 해주기도 하고 집을 살 때도 어느 정도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동생과 아가씨는 장난만 편애한다면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정말 시댁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싸우기도 했어요. 특히 시동생이 결혼 준비할 때는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었죠. 시모가 시동생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아파트 구할 자금을 도와달라고 하자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까지 했었어요. 시동생이 난감한 얼굴로 시모한테 도와달라며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시모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 너 대학 보내놓고 취업까지 시켜놨으면 내 할 돌이 끝난 거지? 뭘 더 해달라고 손을 벌려? 엄마, 형 결혼할 때는 가전제품에 아파트 구할 돈도 마련해 줬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얘 좀 봐라. 너 웃긴다. 장남이랑 차남이랑 같아? 어딜 형이랑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해? 전 자식도 아니에요? 형은 결혼 자금에 사업 자금까지 도와주면서 왜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억울하면 네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그랬어. 장남은 자고로 집안의 기둥이야. 장남이 잘 풀려야 니들도 잘 풀리는 거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형이랑 너를 비교하고 앉아있어? 어쩜 같은 시모배에서 나온 삼남매일 텐데도 시모는 시동생한테 얄짤없었어요. 시동생이 아무리 부탁해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저 모습을 보니까 삼남매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장난만 위하고 아끼는데 남매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 시동생은 처음 생긴 조카라면서 제 아들을 알뜰살뜰 챙겼던 사람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시동생을 조금 도와주는 건 어떤지 상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남동생 결혼을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 사업도 다 어머님 돈으로 시작한 거라면서 그럼 어머님 덕에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동생 도와주는 셈 치면 되잖아. 됐어. 사업자금 투자 받는다고 다 나처럼 성공하는 줄 알아? 아마 내 동생이 했으면 금방 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동생이 돈 좀 보태달라 해도 절대 도와주지 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동생들한테 모질게 굴어? 내 동생이면 그냥 좀 도와줬겠다. 원래 가까운 사람 함부로 돕는 거 아니야. 한 번 도와주면 거기가 누울 자리인 줄 알고 계속 손 벌린다니까. 봉사활동에 후원까지 남 돕는 건 그렇게 쉽게 하던 남편이 가족한테는 이렇게 냉정했어요.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남 돕는 거 쉬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왜 돕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자기 동생 안 돕겠다는데 제가 나서서 도울 수도 없고 그냥 축의금만 적당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인사를 온다는 소식에 저는 아들까지 데리고 친정을 갔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처남이 결혼을 하냐고 놀란 얼굴로 같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동생이 만나던 여자는 일반인하고도 똑같았지만 다리 한쪽이 조금 불편했죠. 그래도 크게 눈에 띄는 불편함도 아니라 전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남동생 휠체어까지 직접 끌어주면서 누구보다 제 동생을 사랑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은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엄마는 남동생과 예비 올케를 보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잘 어울리네. 내가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아들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그냥 연애하다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사는데 불편함도 있겠지만 서로 채워가면서 잘 살겠습니다. 아유, 현명하기도 해라. 지금 이 마음 변치 말고 잘 살아줘요. 나랑 내 남편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둘이만 행복하게 잘 살아줘요. 엄마는 끝내 예비 올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저도 눈물이 고였죠. 두 사람은 한 시설에서 만나 8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사이였어요. 예비 올케 말에 아빠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통을 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린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정적을 깨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장모님, 그래도 어떻게 생긴 며느리인데 며느리 덕은 보셔야죠. 저는 순간적으로 저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처가댁에서 사위가 장모한테 할 소리랍니까? 자리에 있던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는지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자네 조용히 못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 덕 보고 싶을 텐데 그냥 편하게 원하는 거 말씀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맨정신에 헛소리하는 남편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올케도 당황했는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고
엄마는 남편을 보고 소리치며 말했어요. 자네 그냥 집에 가.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 그렇게 쉽게 하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말은 제가 했는데 왜 저희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설마 장모님 지금 속으로 저희 어머니 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에이, 그냥 저를 욕하세요.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어머니 욕을 하세요? 그때 이대로 남편을 그냥 뒀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대충 짐을 챙겨서 남편을 꼬집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예비 올케 보러 갔다가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을 보고 다그치듯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남동생 어렵게 인사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딴 말을 왜 해? 나는 그 상황에 다들 너무 좋은 말만 주고받고 있길래 내가 총대 메고 편하게 대화하라고 판 깔아준 거지. 뭘 편하게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왜 나한테만 그래? 솔직히 처가 식구들 전부 처남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겨우 장가 가니까 이제야 짐 하나 덜어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들 울먹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며느리한테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고 말을 해야지. 앞으로 살면서 처남 챙겨줄 사람은 그쪽이잖아. 저는 그때 남편이 남동생을 보고 짐이라고 하는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터져서 남편 뒤통수를 반사적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맞은 뒤통수가 아팠는지 남편은 머리를 잡으며 왜 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죠. 당신은 그러면 사지 멀쩡한데 왜 아직도 어머님이 그렇게 챙기는데? 어디 정신이 아파? 지능이 딸리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함부로 내 동생 짐짝 취급하지 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당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처남한테 비교해? 난 정상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이럴 때마다 어디 하나 모자라 보여. 한 번만 더 내 동생 지민이 뭐니 하기만 해봐. 그땐 나 정말 이 정도로 안 끝나. 알겠어? 제가 단호하게 화를 내며 말하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제 동생한테 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평소에 제 동생을 보면서 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날 있던 얘기를 쪼르르 시모한테 전부 말하기까지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고 엄마한테 이르는 꼴이 참 우습다 싶었는데 또 그 소리를 다 들은 시모가 저한테 곧장 전화해서 화를 내며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 뒤통수를 쳐? 너는 맞는 말 하면 그렇게 사람 치고 그러는 거냐? 네 동생 아픈 게 내 아들 탓도 아닌데 감히 어딜 손찌검이야? 저는 시모의 반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모 전화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그래도 말을 가려해야죠. 가족 무시하고 밖에서 봉사하고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내 가족부터 챙기는 거라고요. 너나 네 친정 열심히 챙겨. 왜 내 아들한테 난리야? 내 아들이 맞는 소리 한 거 가지고 생사람 잡으면서 내 아들 뒤통수 친 거 너 당장 사과해. 짐덩이를 짐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그럼? 네, 어머님 아들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이요. 제 동생 절대 짐덩이 같은 존재 아니고 제 소중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말 조심해 주세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전화를 아예 끊어버렸답니다. 제 동생 자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모르면서 짐덩이 취급하는 게 너무도 싫었어요. 그때가 결혼 4년 차쯤 됐을 때였는데 매년 밝혀지는 시모의 정 떨어지는 본성에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답니다. 이제는 더 시댁에 놀랄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남편 놈의 바닥은 어디인지 뒤통수 제대로 맞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시모가 전화해서 화를 내더니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저한테 전화로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내 용돈 끊으라고 영민이한테 시켰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오리발 내미는 것 좀 봐. 영민이가 그런 적이 없는데 2달 전부터 내 용돈을 안 보내잖아. 네가 보내지 말라고 시켰으니까 안 보내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는 각자 버는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라도 양가 어른들한테 용돈 주는 문제는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어쩌다 용돈을 드릴 때도 늘 남편과 상의를 해왔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뒤로 몰래 100만 원씩 시모한테 용돈을 보내놓고 제가 상의할 때마다 친정 부모님 용돈으로 너무 금액이 큰 애만에 해왔던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돈을 언제부터 받으셨길래 겨우 2달 용돈 못 보낸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결혼하고 4년 내내 잘 보냈잖아. 뭐야? 너 정말 몰랐던 거냐? 저 진짜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제게 알려주셨네요. 너 진짜 몰랐어? 야, 그럼 일단 못 들은 척하고 전화 끊어라. 이미 다 들었는데 뭘 못 들은 걸로 하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입을 각자 관리해도 양가 어른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일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매번 친정에 돈 보낼 일이 있으면 남편과 상의하곤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남편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꼈는지 그날 저녁 집에 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했었다며? 그거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일이 아니야? 우리 결혼 4년 차야. 근데 4년 동안 나도 모르게 어머님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씩 보내놓고 이게 별일이 아니야? 솔직히 내가 번 돈이고 엄마가 투자한 돈으로 한 사업인데 그 정도는 나도 드릴 수 있지. 나는 뭐 부모님 도움 없이 큰 줄 알아? 자식은 다 부모님 덕 보면서 크는 거야. 근데 왜 당신만 부모님 용돈 챙기고 있는데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그리고 용돈을 왜 갑자기 끊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힐 것 같아서 그랬어? 그게 사실 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내 월급 챙기는 건 고사하고 사업을 다 접게 생겼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운영하던 중고차 상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회사 돈을 챙겨서 잠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잠적을 했던 것도 아니고 고객 돈에다가 그동안 고객들한테 4천만 원짜리 차를 1억에 속여서 팔았던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거죠. 남편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식이 회사 이름으로 장난치고 잠수 타는 바람에 지금 회사로 소송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용돈도 못 드렸는데 당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엄마 완전히 나만 보고 사시는데 당장 100만 원 끊기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셔. 그래서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면 안 될까? 당신 대기업 다녀서 연봉 높잖아. 저는 남편의 부탁에 기가 막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남동생을 짐덩이 취급하던 두 모자가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저한테 손을 벌리는 꼴이 우습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진짜 웃긴다. 지난달에 우리 엄마 생신 때 내가 용돈으로 100만 원 드린다고 하니까 당신 뭐라고 했어? 뭘 그렇게 많이 보내냐며 장모한테 주는 100만 원은 아깝고 어머님 챙기는 돈은 안 아까워? 처가댁은 그래도 장인어른이 돈 벌고 계시잖아. 우리는 아들도 키워야 되는데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는 거였지. 집에서 놀기만 하는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자고? 왜 내가 어머님 더 잘 쉬시라고 용돈까지 드려야 돼? 우리 집도 힘들어. 남동생 장가 보내려고 엄마랑 아빠랑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내가 도울 거면 내 동생을 돕지. 왜 어머님을 도와?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당신 돈 가지고 내가 사치 부리고 다닌데 대체 어머님한테 내 얘기를 뭐라고 했길래 저러셔? 엄마는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편을 드는 거지. 그래. 어머님한테 잘난 아들한테 평생 용돈 받고 사시라고 해야겠다. 남편 월급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며느리한테는 아무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 해. 그날 남편과 저는 용돈 문제로 대판 싸웠어요. 솔직히 넉 달도 아니고 4년이나 몰래 용돈을 주고 있었다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사업 망해가니까 저한테 시모 용돈까지 챙겨주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밖에 받아본 적 없던 저는 남편한테 시모는 직접 알아서 도와주라고 대답했죠. 하필 그 시기에 남동생 결혼식이 겹쳐서 저도 남동생 챙기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친정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엄마도 그때는 남동생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었죠. 아무래도 남동생이 일반 사람처럼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좋은 짝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남동생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창 남편과 이런저런 문제로 싸우다 보니 냉전 상태여서 저는 남동생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 지냈어요. 남동생이 예비 올케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냉장고와 TV를 한 대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해줘도 남동생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았죠. 예비 올케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하던 날 남편 놈은 글쎄 뭘 했는 줄 아세요? 결혼식장 근처도 안 나타났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치하기 짝이 없어도 처남 결혼식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녁에 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바로 이거였어요. 축의금 얼마 했어?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결혼식장에 왔어야지. 500만 원 했다. 왜? 그렇게 축의금 낼 돈 있었으면 날 도와야지. 오늘도 내가 왜 못 갔는 줄 알아? 차 사겠다는 고객이 있어서 못 간 거잖아. 당신이 날 도와줬으면 나도 결혼식 갔었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당신 없어도 내 동생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신경 꺼. 결혼식 잘 끝났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축의금 금액부터 확인하는 인간이 사람인가요?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남편을 보고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까지 결심했는데 시모가 제대로 건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남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했다는 걸 들은 시모가 다음 날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찾아와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며 말했죠. 야, 너 나 매달 100만 원씩 주기도 싫어서 그 난리를 쳐놓고 네 동생한테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나 해? 냉장고에 TV까지 해줬다며? 너네 아들이 잘 나가니까 그거 믿고 돈 펑펑 쓰는 거지? 어머님, 누가 어머님 아들 돈을 썼대요? 설마 어머님 아들이 그래요? 시모는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둘러댄 건지 제가 시모 용돈을 못 주게 막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물었더니 시모는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렇게 당당하면 통장 까봐. 분명 내 아들 돈 쥐고 있는 게 분명한데 물증이 없잖아. 너 그렇게 결백하면 당장 네 통장 까봐. 네 돈으로 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싫은데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통장대를 까요? 아드님 통장이나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용돈 타령 못 하실걸요? 그러자 시모는 제 말에 격분했는지 제 뺨을 냅다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지금 저 때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때려요? 차라리 잘 됐네요. 이 따귀한 대로 당신하고 영원히 인연 끊을 건수 생겨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거기 딱 기다리세요. 저는 시모한테 딱 기다리라고 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죠. 거기 경찰이죠? 지금 웬 아줌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빨리 좀 잡아가 주세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시애미를 신고해? 시모는 제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정말 제가 경찰에 신고한 걸 알고는 저를 보고 미쳤냐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시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도 저를 보고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야, 너 두고 봐. 내 아들 돈 펑펑 쓴 증거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아이고, 저기요. 당신 아들 지금 빚만 2억이에요. 지금 사기당해서 대출 왕창 받고 사채까지 쓰고 있는 거 모르죠? 근데 내가 당신 아들 돈을 썼다고요? 나 벼룩에 간 빼먹는 사람 아니니까 평생 빚쟁이 아들이랑 살아요. 아주 이혼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주 큰절해야 되겠네. 그렇게 시모는 제 뺨 한 대 쳐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죠. 이 상황을 안 남편은 경찰서까지 갔다가 사태를 파악하고 집에 와 저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야, 겨우 뺨 한 대 맞았다고 우리 엄마를 신고해? 겨우 뺨 한 대라니. 너도 우리 엄마한테 뺨 한 대 맞아볼래?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야.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나한테 내 동생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어머님 챙기다가 죽느니 너 같은 마마보이랑 이혼하고 말지. 당장 이혼해. 그래, 이혼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안 봐도 비디오야. 일주일이면 네가 굽히고 나한테 싹싹 빌걸? 그러자 남편은 제가 이혼은 못할 줄 알았는지 아랑곳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 짐과 제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며칠 뒤 서류를 받아본 남편은 정말 이혼할 거냐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이 장난이야? 나 한다며 하는 사람이니까 이혼 준비나 시작해. 제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고 저는 더 듣기도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친정에서는
이미 시모가 제 뺨을 친 걸 알고 당장 이혼하라고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더 잘해볼 마음도 없다면서 이혼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창 일이 없고 쉬실 때라 남편이 올 때마다 호통을 치며 쫓아냈어요. 몇 번을 빗자루까지 들고 내쫓았는데 어김없이 오는 남편을 보고 아버지는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날렸죠. 우리 딸을 그런 취급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이제 와서 그딴 말 다 소용없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아주 그때는 각오하고 와야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자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쳤어요. 마지막 아버지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 후로는 오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타이밍 좋게 결국 남편 사업은 쫄딱 망했어요. 시댁 재산 다 끌어다 했던 사업이라 남편 사업이 망하자 시모도 자연스럽게 궁핍해졌죠. 얼마 전 시모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생활비 좀 달라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 뭐해. 아무도 도와주질 않어. 내가 큰형 좀 도와주랬더니 둘째가 자기는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랜다. 그러니 내가 가슴이 미어져서 살 수 있겠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똑같아. 시집가고 나니까 친정을 아예 나 몰라라야. 장남이 최고라고 다른 자식들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저도 이혼해서 이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서방님이랑 아가씨 기분이 이렇게 뭐 밟은 것처럼 더러웠겠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도 장남 빚 갚아주려고 다른 자식들한테 손을 벌렸다는 말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분이 더러워지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생활비 구걸할 만큼 어려우면 아들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모는 장남 먹여 살린다고 지금은 식당 일을 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라는 놈은 매일 술만 퍼마시고 지낸다는데 진짜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답니까? 시모는 힘들게 일하는데 술만 마시는 남편놈 소식 들으니까 끝까지 노답인 집안과 이혼 잘했다 싶어요. 비록 저는 이혼했지만 제 남동생은 올케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나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사는지 가끔은 참 부러워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요즘은 웃는 모습도 둘이 닮아 보일 정도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면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건 온 가족이 늘 긴장하며 살게 되는 일이었죠. 친정엄마 소원이 늘 남동생보다 다음날 죽는 게 소원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남동생과 올케를 더 챙겨주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 있는 아들 입에서 웃음만 흘러넘치게 살아보려고 해요. 남동생처럼 저도 의지를 갖고 씩씩하게 한 아이의 엄마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용감한 제 선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